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책은 New Confidence, 이안 로버슨 지음, 임형경 옮김, RH 코리아에서 22년 3월 10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저자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심리학 교수이고 임상심리학자이자 신경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의 원저는 How Confidence Works, 저자가 2021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많이 들어온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혹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수많은 연구와 다방면의 풍부한 예를 들면서 재미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면 자신감은 당신을 미래로 쏘아보낸다. 즉,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10대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연구에 의하면 자신감이 자존감보다 아이의 학업 능력을 훨씬 더 잘 예측했다고 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서로 다르지만 물론 깊이 관련되어 있다. 자신감은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자존감이 반드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 쓰는 정신적 에너지는 사실 자신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감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요소는 예를 들면 적게 먹으면 체중이 줄 것이다와 같은 믿음입니다. 즉,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기대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신감의 첫 번째 요소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신감의 두 번째 요소는 결과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거나 그 결과가 정말로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으면 자신감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린다. 제2장 자신감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서 유명한 골프 선수들의 예를 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관련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집중력과 자신감은 강력한 한 팀이며 이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이다. 자신감을 위해서는 말이 먼저일까, 감정이 먼저일까를 보기 위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크게 말하기만 해도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져서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보는 왜곡된 렌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보통 사람의 뇌는 대체로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감은 항우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은
행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 결과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감이나 신체적 지구력, 건강, 심지어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998년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신연구 교수직을 그만두고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 연구 교수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내 결정은 옳았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휴가 때 어디를 갈 것인가 혹은 어떤 컴퓨터를 살 것인가와 같은 작은 일을 결정하는 방식과 몹시 다르다. 후자는 비용과 이득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지만 전자와 같은 중대한 일은 그와 정반대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탄한 자신감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직감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오직 이성적인 뇌로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뇌는 과거에 내린 결정들의 결과를 차곡차곡 계산하고 있다. 여러 가지 결정과 관련된 신체 감각의 기억도 함께 저장한다. 우리 눈 바로 뒤 위쪽에 있는 복내 측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섬피질이라는 또 다른 부위에서 내적 감정의 지도를 그리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시시각각 경험하는 신체 감각을 좌우하는 곳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신체 감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자신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흥분의 징후는 아주 다른 감정, 즉 불안의 증상과 완벽히 똑같다.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의 신체 감각이 똑같다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후 사정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생각만큼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나의 경우 경기를 보고 있었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었으니 흥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탄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휘청거려도 나는 똑같은 신체 감각을 경험할 것이다. 물론 불안한 감정으로 말이다. 다시 타이거 우즈의 말을 들어보자.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 날이 그만두는 날이라고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긴장이 필요하다고 우즈는 말했다.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다. 긴장할 때 우리 몸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보내 행동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피부에서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소화 기능이 잠시 멈춤으로 배가 마구 뒤틀린다. 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는데 이는 적당한 양일 때 뇌의 기능을 높여준다.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할 경우 뇌의 능력이 저하되므로 최적의 역량 발휘를 위한 지점이 있다는 말이다. 타이거 우즈는 최고의 경기를 위해 그 지점을 찾아야 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실력 발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북돋는 것으로 말이다. 직감이 자신감을 좌우한다면 이는 직감이 자신감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직감을 따르기만 할 필요는 없다. 관점을 바꿔 불안을 흥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타이거 우즈가 한 말의 의미다. 그는 신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긴장을 흥분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했다. 과학은 불안을 흥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장에서 공개적으로 암산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나는 불안하다 혹은 나는 신이 났다 라는 두 문장 중 하나를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신이 났다고 말한 사람은 그 말로 자신감을 높였고 암산도 더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타이거 우즈처럼 신체 감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우리도 타이거 우즈처럼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생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등 우리 신체와 뇌에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책에서는 남녀의 자신감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뒤로 읽어갈수록 더 재미있었습니다. 8장부터는 그 챕터의 제목과 한두 가지 소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장 자신감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자신감의 롤 모델을 찾는다. 여기에서는 매우 성공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치 확인을 훈련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장 지나친 자신감은 어떤 모습인가? 회사를 망하게 한다. 타인을 지배하려 한다. 허풍쟁이가 많다. 일의 심각성을 모른다.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자신감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개인의 자신감이 경제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1장 자신감은 정치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개인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집단 내 자신감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길러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제12장 어떻게 자신감을 연마할 것인가? 소제목에는 자신의 가치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엄마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소제목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더 재미있게 읽었던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